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210일째 힘차게 한번 했죠. 버기 전에. 자, 오늘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369페이지. 오랜만에 또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쉬다가 또 오랜만에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보편적 비유는 많은 자기계발 연설가들이 애용하는 이야기다. 바로 한 석공의 단순한 이야기다. 석공이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쪼개는지 아는가? 우선 큰 해머로 바위를 세게 내려친다. 처음 내려쳤을 때는 부스러기는커녕 검조차 생기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해머를 들어올려 계속해서 내려친다. 이것을 100번, 200번, 300번 반복한다. 그래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는다. 계속 내리쳐도 갈라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계속 반복해서 바위를 친다. 사람들은 석공이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을 계속 한다고 지나가며 비웃는다. 하지만 석공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현재의 행동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바위의 다른 지점을 계속 내리친다. 다른 지점을 내리친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아마도 500번째 또는 700번째 어쩌면 10,014번째 내려칠 때 바위는 부서지지 않고 두 동강으로 갈라진다. 단 한 번 내리쳤어 돌이 갈라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눈앞의 도전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냥 어제 읽었던 부분 중에 또 괜찮은 부분이라서 현재의 행동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바위의 다른 지점을 계속 내리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글이죠. 좋습니다. 좋은 구절입니다. 계속 내려쳐도 갈라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계속 반복해서 바위를 친다. 반복,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계속 하다 보면 쪼개집니다. 바위가. 그 내용이고 그냥 읽다가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책도 사실 한 요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제법 오랜 시간 안 보다가 또 노인과 바다 그리고 4월달 고독이 독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코스모스 책을 구입하고 읽다가 세워둔 책들을 좀 이거 읽어야 되겠다 싶었어. 이거를 뭐가 좀 마침표가 그래도 마침표 같은 게 찍어져야 또 다른 책으로 좀 물갈이 한번 하려고. 이게 지금 이 책도 보면 2월 23일부터 읽었고 2월 23일부터 읽었고 이 책은 이게 작년 12월 달부터 읽었지 싶은데 이건 안 적어놨네. 이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원싱, 그리고 타이탄의 도구들,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시다르타 이런 책들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시다르타 너무 재밌어서 한 3일 만인가 끝내고 지금 이런 책들은 거의 한 3개월 정도씩 읽고 있고 요게 이제 2월 달부터 읽었는데 2월 23일부터 읽었는데 얼마 안 남았어. 한 이틀 동안 요거 다 끝냈는데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존 너스키는
이 책은 경제학의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좀 뭐랄까 학창 시절에 뭐 사회 또는 세계사 무슨 철학 약간 이런 수업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가톨릭 고등학교라서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배웠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 좀 왠지 좀 이렇게 좀 뭔가 어려운 듯한 좀 생소한 듯한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학창 시절에 시험을 위한 그런 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근데 정독해서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미는 더 없고 그런데 며칠 전에 고 작가님께서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기억이 나서 지금 내 수준에 맞게만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펼쳐서 한 이틀 동안 요 분량을 끝냈는데 그래도 마지막 단락의 가치에 따라서 요 부분은 좀 어렵지만 지금 저에게는 좀 어렵고 좀 평소에 읽었던 내용들의 책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게 약간 막 빠져서 막 이렇게 뭐랄까 뭔가 몰입해서 막 읽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요 단락은 가치에 따라서 요 단락은 또 좀 어느 정도의 울림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뒤에 간디도 설명을 하는데 간디가 인생에서 몇 권 읽지 않은 책 중에 가장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읽다 보면 이제 어제가 아니죠. 이제 나오죠. 예. 제가 이 책을 샀는 게 고 작가님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면서 부란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다 하는 말을 몇 번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이 자꾸 들으니까 내가 저 책을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나오죠. 164페이지에 자 이런 책의 설명 이 토대를 부로 정의하면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요된 가치라 할 수 있겠다.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라. 여기서 역량 있는 사람은 존 러스킨은 역량 있는 사람을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역량 있는 사람은 존 러스킨이 생각하는 역량 있는 사람 가장 부유한 이는 그의 사람이니까 역량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부유한 이는 다 읽으면 한 가지 심오한 진리를 각인시키려고 한다. 생명이 곧 부다. 최고의 부다. 이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는 최대 다수의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이고 가장 부유한 이는 그의 안에 내재된 생명의 곧 부다 그러니까 생명의 힘을 다하여 그가 소유한 내적 외적 재산을 골고루 활용해서 이웃들의 생명에 유익한 영향을 최대한 널리 미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가 진정한 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또 이런 거 하고 그 부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들을 존 러스킨은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요 마지막 가치에 대하여 부분은 좀 괜찮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막 이렇게 하품하고 졸면서 읽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밑줄도 많이 치고 읽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단락은 제가 하나 읽어주면 여기 남더라. 어린아이가 개울에 빠지는 것은
대개 그 아이의 부주의 때문이고, 절름발이가 길을 건너던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은 대개 그의 불구 때문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행인들은 아이를 개울에서 끌어안아 건져주고 절름발이를 도와 일으켜 세워준다. 흑백 안경을 끼고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나 부주의한 절름발이 같은 자들을 보고, 부자들은 모두 현명하고 건강한 자들로 보도록 하자. 아이고, 이거 뭐지? 그러면 모든 이들은 자기와 같이 가난하고 불구이며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려는 사회주의자들은 옳지 않고, 어린아이를 수렁에서 건지지 않고 내버려 두는 부자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보이리라.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 좀 더 좋은 부분. 간디가 이 책을 읽고 러스킨을 책을 통해 깨달은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익이 모든 사람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 둘째,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직무나 요리사의 직무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 셋째, 농부의 삶과 직공의 삶과 같이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위에 첫 번째는 이전에도 깨달은 것이고, 둘째는 어렴풋이나마 이해했던 것이고, 셋째는 대해서는 실로 무지했었다. 그냥 러스킨의 책이 대낮의 태양같이 밝혀주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깨달음이 첫 번째 깨달음에 속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새벽이 되어 동이 터옴과 동시에 일어나 이 깨달음을 실천에 옮길 채비를 하였다. 책을 읽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죠, 간디가. 그리고 두 번째,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점이나 농부의 삶과 직공의 삶이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거를 이렇게 몰랐던데 나중에 깨달았는 부분에 대해서 존 러스킨이, 간디가 저렇게 얘기하면 존 러스킨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존 러스킨은 교육도 그냥 교육 말고 참된 교육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한 그는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지식과 세 가지 미덕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이 6가지를 함량시키지 못하는 자는 인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이란 자고로 이 6가지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이란 논리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의 특성에 대해 배워야 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또한 이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누려야 하는지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하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미덕은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다.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인생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곧 신의 공의에 대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이 늘 우울하기 마련이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자,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자신의 친지와 친척으로 여기는 아힘사의 정신인데, 이 아힘사는 그 힌두교도들이 모여서 수련하는 수도원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의 정신이 없는 사람 역시 인생의 비밀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감사, 소망, 사랑. 참된 교육을 통해서 감사와 소망과 사랑, 교육의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이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누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갖춰야 할 세 가지 미덕은 감사,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세 가지 지식과 세 가지 미덕인데, 이게 세 가지 지식이구나. 세 가지 지식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어떻게 지키고 누려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게 이게 지식이고, 그리고 미덕이 이거구나. 감사, 소망, 사랑. 요거 오늘 다 읽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데 고 작가님 힌트를 주셔가지고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천천히 정도 가는 스타일인데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모르는 단어도 네이버에 찾아보고 검색해 가면서 최대한 이해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하품하고 잠오고 너무 어렵고 막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근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란 책을 읽는 사람은 하수다. 예를 들면 그 인문학을 읽으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뭐를 하는 게 그게 고수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인지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도 참 어렵지만 그냥 모두 이해한다는 생각보다 그냥 지금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내가 지금 내한테 울림이 있고 내한테 감동이 오는 부분에서 감동하고 그 울림을 받고 하면 된다. 뭐 굳이 예를 들어서 해설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구나 할 필요 없고, 내 기준에 내 지금 현재의 감동, 감명, 울림 이런 것들을 느끼면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문득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다시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있고, 일단 그래도 한 권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 읽고 나면 또 다음 책을 또 다른 친구와 또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또 새로운 책을 만날 수 있으니까 끝내서 또 좋고, 아직 안 왔는데 코스모스랑 시간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 오면은 또 이렇게 적절하게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또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책들이 좋습니다. 이게 또 그 학원만다에서 소개해서 샀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 오늘 또 조금 읽었는데 일은 안 하고 내 책이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의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장모님을 위하여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였더니 사업을 중국에도 진출하게 됐다. 다섯,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매일 밤 손가락 장갑을 꼈더니 진정한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됐다. 여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일은 안 하고 책만 큰일 났습니다. 7.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됐다. 8.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9. 나는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곤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10. 나는 유튜브 앞에 책을 놓았더니 유튜버가 됐고, 독서 앞에 질문을 놓았더니 강사가 됐고, 글쓰기 앞에 사색을 놓았더니 작가가 됐다. 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빨리 읽었습니다. 2월 23일부터 읽었으니까 2달 안 됐죠. 2달 안 됐는데 그래도 한 200쪽 분량이니까 10쪽 독서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책이 좀 얇습니다. 네, 또
구매한 책들을 만날 거를 생각하면 또 기다려지고 책이 빨리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려지고 또 설레이고 좀 그렇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한 1년 정도 지나는 동안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돈을 이게 내가 오늘 봤는데 잠깐만요. 20분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법 길었죠. 제법 길었네. 또 괜찮은 게 많았어. 오늘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자, 이거 괜찮던데. 어떤 경우에도 지혜의 능력은 현관문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한다. 경제학은 결국 집을 다스리는 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게 성경 이렇게 막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또 가톨릭 신자다 보니까 그래? 하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따라서 집안 법도의 기강을 엄격하고 간단 명료하고 관대하게 세우도록 애써야 한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고 아무것도 인색하게 움켜쥐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돈을 많이 벌려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돈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데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자 예를 들면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시선이 어떨 때는 많이 가는데 그 시선을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뭐 1,000만 원을 벌겠어 2,000만 원을 벌겠어 이런 그런 생각이나 그런 시선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지금 내 발밑 지금 내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에 그러니까 이 자꾸 그런 눈높이 자꾸 그런 목표 자꾸 그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돈을 많이 벌려고 마음을 쓰는 생각들이 가끔 나면 이 마음을 인지하고 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벌리든지 말든지 예를 들면 벌릴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벌릴 거야 그냥 그리고 나 오늘 직원들하고 아내를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그냥 내가 오늘 할 거 내 열심히 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이들과 또 적절하게 또 내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는 살되 열심히 자꾸 돈 얼마를 벌겠어 돈을 자꾸 더 벌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걸 조금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 이런 부분들 만나면은 또 역시 돈을 많이 벌려고 마음 쓰기보다는 돈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데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딱 보면 이렇게 또 뭔가 생각이 한 번 더 울리죠. 그렇습니다.